여보세요. 예, 반가워요. 예, 사용 파악은 끝나셨고, 할건 잠시 버러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영상 총 7편 녹화 잘 되셨고, 사장님 신상, 자택 위치, 사장님 휴대폰까지 세팅이 잘 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한 20대 청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모든 자료 삭제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전화하죠. 제가 그러면 사장님, 예, 제가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300만 원 구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예, 일단 사장님 휴대폰에 있는 랜덤지 50명한테만 사장님 영상 전송을 하겠습니다. 낯선 여자와 잠시 나눴던 영상 채팅 후 끝없는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살려주세요. 제가 왜 살려드립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상. 결국 청년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올해 28살. 잠깐 집 앞에 나서는 외출에도 모자와 마스크를 빠뜨리지 않는 은주 씨.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은 아닐까? 집안 마트마저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지옥 같은 생활이 벌써 1년째입니다.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도 이제 뭐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 나갈 때도 안경 쓰고 모자 쓰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밖에 막 다니기가 좀 무서웠어요. 소식을 알게 된 건 1년 전.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서였습니다. 설마 했어요. 성인 사이트를 한번 싹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파일 공유하는 사이트를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은 남편이 원해서 찍었던 것. 그런데 사건의 당사자인 남편은 얼마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죽기 며칠 전에 저랑 카톡으로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카톡 남긴 말에다가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써놨었어요. 저한테 죽은 사람인데 다시 버리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부부 사이였잖아요. 그게 배신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유출이야 남편이 했다지만 퍼뜨린 것은 누구였을까?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퍼져 있어 최초의 유포자를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요즘, 은주 씨가 제일 무서운 건 나중에 아이가 자라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왜 액체를 지은 것도 아니고 숨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걱정되는 건 혹시나 아기가 커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우연히 보지 않을까. 또 나중에 초등학교도 가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학부모들도 많은데 그런 데서 소문이 막 퍼지지 않을까. 그렇고 그런 영상의 주인공이라는 낙인. 평생을 쫓아다니는 그 낙인은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냅니다. 딸한테 밥 못 먹고 있는데 먹는 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저도 딸하고 똑같이 바깥에서 잘 놀더라고요. 이렇게 찍히고 또 퍼져나가는 영상은 얼마나 되는 걸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인터넷 피해구제센터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 영상의 삭제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성행위 영상 유출. 2013년 1166건, 2014년에는 1,400여 건,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348건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도 모두 삭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해외 사이트까지 올라간 경우 삭제가 쉽지 않습니다. 유통되는 정보 대부분이 국내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외 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어차피 수사를 또 해야 되는 수사 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사의 한계가 또 분명히 있어요. 호기심에 한 번, 남자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한 번. 그렇게 찍힌 영상 속 내 모습은 인터넷을 타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떠돌아다닙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갑자기 배우 이시영 씨의 이름이 각종 포털 사이트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7년 차,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의 여배우였던 이시영 씨. 그럼 안 되는데? 그런데 근거 없는 소문 하나가 그 이미지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나돌고 있다는 거짓 소문. 이시영 씨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소문은 어디서 시작해 어떻게 퍼져나간 걸까요? 검찰 수사 결과 사건의 시작은 한 동문 모임의 술자리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오간 거짓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자가 이른바 찌라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그 기자의 찌라시를 받은 것은 모두 13명. 15단계 만에 찌라시는 이시영 씨 소속사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대체 이 찌라시는 얼마나 빨리 퍼져나간 걸까? 최초의 13명이 3명씩에게만 전달한다고 가정해 계산을 해봤습니다. 15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 찌라시를 받은 사람은 모두 9,300여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2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 1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10단계 미만으로 소속사에 간 게 있어요. 소속사 측에 받은 자료 외에도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찌라시를 받은 사람의 협조를 받아가 따라간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비춰보면 비슷한 시간대인데 한 15단계 정도가 된 거죠. 검찰에서는 소속사에서 받은 문자로부터 시작, 단계별로 역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냈습니다.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그 1시간, 거짓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버린 후입니다. 가해자가 무심코 던진 돌에 피해자들은 그 해당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속사 측이나 아니면 그 본인이 해명할 방법도 없지만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한번 바뀐 인상이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지난 2012년 온 캐나다가 한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캐나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15살이었던 아만다 토드. 아만다는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유출된 뒤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코퀴틀라. 우리는
죽기 전까지 아만다가 살았다는 이곳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만다가 떠나간 지 3년. 그 어머니는 아만다와 함께 살던 이 집에서 아직 살고 있습니다. 집 정원 한 켠은 죽은 딸의 이름을 새겨 박아두었습니다. 딸이 그런 선택을 내리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몇 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아직도 마음에서 아만다를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웃음이 많고 꾸미기를 좋아했던 평범한 15살 소녀. 아만다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아만다의 방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한창이었던 사춘기. 어느 날 아만다는 한 성인 남자와 영상 채팅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른바 몸캠 채팅. 그런데 친절했던 그 남자가 범죄자로 돌변한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몰래 아만다의 몸 사진을 저장한 뒤 더 많은 사진을 보내라며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사진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And Amanda couldn't keep up with those conversations, and sometimes she would say the wrong thing, or sometimes she would pick up the wrong meaning of what they were saying, and then they would make fun of her. When they find a person who has a weaker quality, then they'll pick on them, which turns into bullying and harassment. 협박보다 더 힘든 게 따돌림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만다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입니다. 사건이 터진 후 아만다는 학교를 3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Pretending to the people at the new school that he was a friend, and that he was coming to the school, and would they friend him and he would get to know them better. But as soon as he gathered about 200 names, he sent out the image of Amanda to them. And so, you know what, she was always hoping for a fresh start, and she just eventually, after 2 school changes, she just gave up that it was hopeless. 아만다는 서서히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마지막에는 약물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그것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There's no one in town, I know. You gave us some place to go. I never said thank you for that. I thought I might get one more chance. What would you think of me now? So lucky, so strong, so proud. I never said thank you for that. Now I never have a chance. May angels lead you in. Here you meet my friends. On sleepless roads, the sleepless go. May angels lead you in. I asked her why she did it, and she just basically said, I wanted to tell my story. I wanted people to know, and especially the people who hate on me, I want them to know that I'm not afraid of them anymore. So that's what encouraged her
to do it. 유난히 어둠을 무서워했던 아만다. 때문에 엄마는 아직도 아만다의 유골함을 집안에 보관하고 매일 초를 켭니다. 사진을 유포한 채팅 상대였던 남자는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만다를 괴롭히고 따돌렸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I can only hope that they realize what they did and they'll always remember it. It'll always be with them. And I hope that it's like listening and seeing Amanda's story, because Amanda's story is always out there now. It's a constant reminder that they will change, or they have changed for the better, that they have realized what they did and they won't do it to other people. I can only hope that. That's the biggest piece of advice to kids that I have, is think about what you do, because it has permanency, just like a tattoo when you get older. 근처 공원에는 엄마가 기증한 아만다의 이름을 새긴 벤치가 있습니다. 엄마의 바람은 사람들에게 아만다가 잊혀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몸캠에 빠져있는 10대. 이것은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몸캠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업종도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과 사진을 지워주는 삭제업체입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의뢰만 한 달에 300건 가까이 접수됩니다. 저희가 일단 주신 키워드로 검색을 쭉 해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삭제를 한번 넣고, 이제 그거 이외에 변형되는 키워드나 그런 거 막 새로 올라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찾아서 삭제를 넣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삭제 의뢰 고객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보통 한 300건 정도, 1년으로 계산하면 한 3,500건 정도가 의뢰가 들어와서 총 의뢰 건수 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55%에서 60% 정도 되죠. 성인들에 비해 성 경험의 기회가 적은 10대. 그런데 10대들의 동영상은 왜 이렇게 많이 또 쉽게 유출되는 것일까요? 만난 지 3일 된 남자친구한테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보낼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랑 한 15일 만에 헤어져요. 헤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 둘만의 은밀한 것들을 주고받았던 것들이 남자들은 특히 자랑하는 심리가 있어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만 지나면 학교 전체에 그게 다 퍼지게 되는 거고. 실제 10대들의 경우 대다수의 동영상 유출 및 최초 유포자는 전 남자친구입니다. 제 동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저번 주쯤에 발견했는데 보자마자 일단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디 아무 데도 못 나가고 말도 못하고.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그걸 언제쯤 올린 걸까?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유출된 영상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를 만나 함께 검색해봤습니다. 복수 이런 식으로 치면은 복수라고 하면은 이제 쭉 나오죠. 바람핀 여친 복수하려고 만든 여상. 남자친구가 복수심이 쫙 나오죠, 이런 게. 순간의 복수심이 범죄로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 여친 쭉 나오죠. 전 여친 국산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유출 영상을 올리고 또 받아보는 매개체는 주로 웹하드 사이트들.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이트가 얼마나 있는 걸까요? 각종 유해 사이트 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 업체. 이곳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한 해 야한 동영상이 유포되는 이런 사이트만 연간 15만에서 20만 개. 이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앱도 무려 5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유해물이 모여있는 유해 사이트들에서도 이 채팅에서는 본인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가 자기의 나이를 속여서 성인인 것처럼 자기 정보를 등록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성년자와 성인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음란한 어떤 이런 말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매체로서 이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의 유출은 상당수 몸캠 채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시 15살 진영양 역시 그렇게 당했습니다. 당시엔 채팅 영상도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뭔가 금지된 걸 하고 있다는 짜릿함도 있었습니다. 되게 뭔가 폭력도 많았고 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일단 집에서 혼자서 그런 식으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되게 너무 잘못된 거죠. 몸캠 채팅을 끊자 남자는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진영이는 인터넷에서 15살 중딩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자신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거 너야? 이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얼굴 다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거의 많이 울었었죠. 아예 그런 일 하지 않았더라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수백 명의 어린 여학생들을 꼬드겨 음란한 사진을 찍게 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올해 3월 무려 300여 명의 어린 여학생들의 몸캠 사진을 소지한 한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성관계를 요구한 대상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또래의 청소년 연인 양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여성으로 위장해서 접근해서 사진을 요구하는. 익명의 가면을 쓰고 사이버 공간에서 10대를 노리는 사람들. 문제는 나쁜 일을 했다는 죄책감,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망설이는 사이 피해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네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다 퍼뜨려 버리겠다.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학생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이제 자기가 호기심에 처음에 실수를 했었잖아요. 보낸 것이기 때문에 쉽게 털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미국 서부에 자리한 도시 로스앤젤레스는 개방적인 미국 사회 내에서도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자회견 하나. 무슨 내용인지 언론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경찰과 검찰, 학계, 학부모 단체까지 지역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What they do now, what they send, what they search, what they forward, what they save now matters later as far as their digital reputation, as far as their future life, as far as everything they do, because online happens everywhere. 지금의 행동이 나중에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캠페인. 지역사회가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한 사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발단은 올해 3월 이 지역 베니스 고등학교에서 발견된 한 영상. 남학생 9명이 여학생 2명을 상대로 한 성관계 동영상이
온 학교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서로의 몸을 보여주며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이른바 섹스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에 빠진 어른들과는 달리 이곳의 10대들에게 섹스팅은 이미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It's pretty normal. Like, usually during PE, the girls, while they're changing, they'll just hold the phone up, take some pictures of them and their friends, send it out. It's really common. Okay, so it's not just between boyfriend and girlfriend. No, it's everywhere, everywhere. So how many students do you think do it? Just about what percentage? In middle school, I would say probably about like 50%. High school, maybe like 20 to 30.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드뭅니다. It makes me want to go put my daughter in like a nun school. I mean, it's scary, but 이것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그리고 리치먼드 6개 카운티에서는 고교생이 연루된 섹스팅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10대의 섹스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비록 사이버 공간상의 사건이라 해도 미국 사회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꽤 심각합니다. Obviously, starting to become a national trend. And unfortunately, what kids don't often understand is those photos of themselves or somebody else that they have on the cell phone when they're under 18 years of age, it's against the law. It's considered child pornography. 텍사스대 템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봤다는 10대는 28%,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람은 31%,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무려 57%에 달했습니다. That line between real life and online life is really blurred, and that the behaviors look the same. Same with sexting, really. So we know that sexting is related to sexual behavior. We know that online bullying is related to offline bullying. I think that it's really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separate the two. 독일 함부르크. 이 여학생은 몸캠 사진 유출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영상 채팅. 상대방 남자에게 몸을 보여준 것이 협박의 빌미로 남자는 점점 그보다 더한 것들을 요구해왔습니다. Also er meinte halt, wenn du mir kein Nacktfoto von dir schickst, dann bringe ich deinen kleinen Bruder um. Und da war ich richtig in Panik. Und ich wollte halt auch mit niemandem drüber reden, weil ich Angst hatte, dass Mama sich dann noch mehr Sorgen macht oder Marcel mein Bruder total in Panik ist. Insbesondere jüngere Menschen, für die, sagen wir mal, der Umgang mit Intimität durchaus anders ist als bei älteren Generationen. Für die ist es durchaus nichts Besonderes, dass man sich innerhalb von Beziehungen, aber auch bei der Anbahnung von Beziehungen in Posen zeigt vor der Webcam, die eben doch sehr viel nackte Haut zeigen, und dass in Beziehungen dann eben auch das einvernehmliche Anfertigen von Bildern, die die Geschlechtsteile zeigen oder Ähnliches, durchaus üblich ist. Und wenn es dann eben dazu kommt, dass Beziehungen auseinanderbrechen, dann werden entsprechende Bilder natürlich verbreitet und gelangen in die Hände Dritter, gelangen ins Internet. Und das stellt in der Tat ein wachsendes Problem dar, zumal 정작 문제는 사진 유출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소녀였습니다. Ich bin aus dem Unterricht rausgekommen und dann standen da auf einmal ganz viele Leute um mich rum und ich in der Mitte. Und die haben mir Schimpfwörter in den Kopf geknallt und ein schickes Foto, was du auf Facebook hast und sowas. Und dann war mir schon klar, dass er das Bild reingestellt hat.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고 인터넷 환경이 뛰어난 한국에서도 이른바 이 사이버 왕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 친구들 초대해놓고 왕따 당할 친구 불러놓고 여럿이서 뭐라고 하는 그런 나가면 계속 초대하고.
사이버 왕따는 SNS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알기가 힘듭니다. 최근엔 이런 사이버 폭력 역시 학교 폭력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한 인식,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또 함부로 그냥 뭐 욕설을 갖다가 한다든지 또 뭐 몰카를 찍어가지고 정말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인격을 유린하는 이런 행위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인간에 대해 다른 사람이지만 나처럼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이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캠과 섹스팅, 사이버 왕따. 그렇다면 10대들은 왜 이런 것들에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10대 청소년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몸캠을 알고 또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데 뭐였지? 페이스북에서 막 작년에 나왔대년가 그런 게 한때 올라왔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게 몸캠이구나 이렇게 알긴 했었어요. 남자애가 만약에 PA를 다녀서 저한테 그랬다면은 어차피 같은 남잔데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그랬다면은 글쎄요, 그건 좀 충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몸캠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채팅 사이트, 그리고 또래가 아닌 성인과의 채팅 경험 역시 대부분 한 번씩은 경험해봤다고 털어놨습니다. 호기심으로 채팅을 들어가 봤었는데 역할놀이?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니까 상황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과 제자놀이 이런 것도 있었고. 채팅이라는 거가 그냥 이렇게 나랑 너가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퍼질 거라고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되게 청소년 줄 알았던 그들만의 세상. 10대들이 하고 있는 채팅방 안에서는 대체 무슨 대화들이 오가는 걸까요?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직접 랜덤 채팅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10대 여학생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자 곧바로 쪽지가 쇄도합니다. 바로 문자 쪽지 오죠. 바로 여기다 딱 들어가면은 이걸 통해서 몸캠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톡 만남의 이건 수단일 뿐인 거예요. 정말 10대 여학생과 채팅을 하려는 성인 남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10대 여학생으로 가정하고 채팅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30대) 성인 남성이라는 상대방. 그런데 여고생이라는 말에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청해옵니다. 다음 상대는 좀 더 노골적입니다.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몸캠 사진을 요구합니다. (10대) 여학생들은 왜 성인 남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걸까? 여기에는 그들만의 거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하자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글을 올렸을 때 그거에 막 쪽지와 댓글이 막 달리는 거죠. 그럼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영상을 1분에서 2분짜리 보내주면은 거기서 이제 문화상품권 1년 번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를 다시 판매하고 이걸로 다시 이거를 사이버머니로 환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몸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10대들. 이것은 단순히 문화상품권 같은 거래로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스스로를 보여주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도 적지 않습니다. 소녀들의 벗은 몸에 찍은 사진을 구하고자 하는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요가. 조금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애들이 그거 먼저 팔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트위터 같은 데 가보면은 알아서 제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10대들은 왜 그렇게 SNS의 인기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뇌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신경정신과 팀과 함께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했습니다.
SNS에서의 칭찬에 대한 뇌 반응의 차이를 보는 실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난 뒤 이기면 그 보상으로 각각 돈, 이겼다는 칭찬, SNS의 좋아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뇌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는 겁니다. 온라인상의 칭찬들이죠. 도토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실험자는 모두 4명, 10대 청소년 2명과 30대 성인 2명이 실험 대상입니다. 뇌 반응은 기능성 MRI를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뇌의 부위가 달라집니다. 돈과 이겼다는 칭찬은 실제 공간, 좋아요는 사이버 공간의 보상입니다. 관건은 좋아요를 돈이나 말로 하는 칭찬처럼 실제로 받아들이냐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돈이 보상이 더 좋더라고요. 내가 딱 사진 올렸는데 애들이 예쁘다, 막 좋아요 올리면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험 일주일 뒤, 실험 결과 성인과 청소년의 차이는 흥미로웠습니다. 보시면 요게 요 부분이 전두엽 부위고 전두엽서부터 기저엽 부위까지 쭉 이루어지는 걸 보상준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여기 기저엽 부위의 어떤 활성화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전두엽부터 시작하고 기저엽 부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게임 우승의 보상으로 받는 돈과 칭찬에 대해선 성인과 청소년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즉 가상 공간의 칭찬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보상 중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른들은 이제 커가면서 현실 세계에 많이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서 현실의 보상 기전에 대해서 이제 예민한 게 점점 발달이 된 거고, 청소년 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현실하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어떤 차이점에 있어서 조금 어른들보다는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범죄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자원봉사일을 하며 살고 있는 폴커담 씨. 그는 백색 링이라는 피해자 구제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단체에는 최근 몸캠 유출 피해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 여성 역시 한 남자와 섹스팅을 나눈 뒤 지독한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그 남자는 심지어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알아내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Wir haben so einen deutschen Ausdruck, fix und fertig sein. Sie war also nervenkrank, sie konnte nicht mehr schlafen, sie hatte Ängste, sie nahm ab, sie verlor Gewicht, sie konnte nicht essen. Und hat gesagt, oh, Entschuldigung. 백색 링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 목적. 다음에는 피해자 혼자서는 대처하기 힘든 법적인 대응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Statistisch machen nur 20% der Frauen, die in diesem Bereich angegriffen werden, eine Anzeige bei der Polizei. Die meisten schämen sich. Also wie gesagt, wir bringen Zeit mit. Und wir überlegen dann am Ende des ersten Gespräches, wo können wir jetzt helfen? Welche andere Hilfsorganisation kann hier helfen? Wo kann der Staat helfen? 폴커담 씨가 일하고 있는 백색 링을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 전역에 40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최근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부가 자리한 헤센주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는 전체 범죄의 약 10%에 달합니다. Die verstehen die älteren Menschen gar nicht mehr. Also Eltern oder so. Das heißt, 특히 이른바 몸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컴퓨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normalerweise hält er. 정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단체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피해자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Die Täter stehen viel zu sehr im Mittelpunkt und wird viel zu sehr darüber berichtet. Und man vergisst das Opfer, das Leid. Auch im Strafverfahren müsste das Opfer im Mittelpunkt stehen. In unserem Rechtssystem geht es um den Täter. Und wenn ein Täter nicht ermittelt wird, dann kümmert sich der Staat ja gar nicht um das Opfer. Und da ist etwas falsch. 10대들의 섹스팅은 독일 사회에서도 점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더불어 독일이 택한 예방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학교가 파한 후 시청의 한 별관. 오늘은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강사는 현직 경찰관인 보르트만 씨.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란히 강연을 찾은 부모들도 많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로운 미디어의 위협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Ganz wichtig ist bei dieser jungen Dame, sie nutzt es auch. In der Schule beispielsweise. Ich bin älter, ich bin jetzt 43 Jahre, nicht ganz der Fitte auf dem Gebiet. Und man kann von den Kindern lernen, aber damit man auch weiß, was vielleicht die Kinder machen, auch im Internet machen. Deswegen habe ich gesagt, Fenja, komm mit hierher. Vielleicht lernt sie noch was. Ja, zum Beispiel, dass man manche Bilder einfach nicht online stellen sollte. 보르트만 씨는 현재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잘 몰라 피해자가 되는 10대를 많이 봐왔습니다. Eine Sprache zu sprechen, eine Botschaft, wo alle auf einmal sagen, das betrifft mich ja selber. Also nicht belehrend, auch nicht eine Strafe oder du musst, sondern sie müssen die Selbsterkenntnis bekommen. 몸캠 사건 처벌에 있어 우리나라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는 10살 여자 어린이에게 몸캠을 요구한 군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독일 역시 몸캠 유출과 유포 같은 인터넷 공간의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재 헤센주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Ob man die nicht auch, also wir wissen, sie werden im Internet begangen und wir bestrafen sie dann auch, aber ob wir nicht noch genauer sozusagen eine sogenannte digitale Agenda im Strafrecht umsetzen und sozusagen das ganze Strafrecht auf die digitale Welt aufsetzen. Weil wir bisher eben nur im Strafrecht schützen, zum Beispiel körperliche Gegenstände, aber nicht zwingend Daten, die frei in der Welt herumfliegen. This is a problem not just for our young people, but for adults. But this is why we want our young people to learn now, early, so that they can prevent problems in the future. Again, making them digitally responsible adults as well. 오늘도 인터넷에는 수백, 수천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왔다 사라집니다. 잠깐의 호기심, 찰나의 실수.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찍는 것은 순간이지만 남는 것은 어쩌면 영원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낙인. 어쩌면 다음 피해자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